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 미니어 개그우먼 장윤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팥빵 잘 먹었어요. 예. 팥빵 스튜디오에서 팥빵 먹으니까 색다르죠. 네, 그 유명한 집이라고 여의도에서 지금 사가지고 오셨는데 팥이 아주 실하고 안에 뭐 견과류까지 꽉 차 있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요즘 교수님 올 때 들떠요. 제가 들떠나요? 아니면 윤희 씨가? 제가 들떠 있어요. 왜 그렇죠? 지난번에 또 빼빼로를 그 학생들이 빼빼로 데이 때 줬던 그 오래된 빼빼로를 먹다가 유통기한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먹다 못 먹는다고 가져오셨어요. 아우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학생들한테. 아니 먹다 못 먹은 거 아니고요. 네. 잘 이렇게 챙겨놨던 거 가져온 거예요. 뭐 포장도 되게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여학생이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기 많으신가 봐요 학원에서. 좀 그렇죠. 고백도 좀 받는 편이세요? 고백을 대놓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물질로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선물, 편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첫방할 때보다 교수님 좀 얼굴 살도 좀 빠지고 그러셨는데. 아, 그래요? 관리하시는 건가요?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 쓰니까 강단에 쓰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좀 외모 관리를 하나 봐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연예인만 남들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네네. 강의하는 사람들 남들 앞에 쓰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좀 잘생기면은 수강생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남들이 얘기하는데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400석 만석이 됐다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강의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외모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용이 좋아야지. 그래요. 내용 좋겠죠. 지금 뭐 이거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진행할지 좀 미리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사건이 너무 어렵고 막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읽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예. 괜찮을까요?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 뭐 읽어요. 예. 그래도 좀 어려워가지고 대충 이렇게 개요만 파악하고 오면 되지 뭐. 제가 그 병영일기라는 예능을 하고 있는데 예능 방송 팟캐스트를 하는데 거기는 MC가 4명이고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좀 편해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이 인생은 협상이다는 내용도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데다가 제가 혼자 MC니까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전날 잠을 못 잤거나 술을 많이 먹었거나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흐름을 딱 놓치는 거예요. 약주를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연말이지만. 그래야 되나. 네. 그 교수님도 지금 경찰 영어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 인생은 협상이다랑 비교해서 뭐가 더 편하세요? 일단 그 경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피터 쌤한테 제가 자료를 다 줬기 때문에 네네. 또 자세한 구문 설명은 이제 피터 쌤이 해주니까 네. 저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인생은 협상이다는 제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둘 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네요. 후기라도 올라오고 사연 보내주면 그걸 하면 좋은데 제가 스토리를 다 마련해와야 되잖아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둘 다 힘들어하고 있네요. 둘 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몇 개 녹음하고 나면 볼살이 쏙 빠져서 나가더라고요. 지금 둘 다. 신경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볼살이 쏙 빠지는 본격 다이어트 방송 인생은 협상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길고 복잡한 사건인데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던 버스 인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인질범이 그냥 일반 범인이 아니고 경찰관이었어요. 아, 인질범이 경찰이었다고요? 인질범이 경찰관 출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면 굉장히 좀 그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날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필리핀 마닐라로 이제 관광을 가서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이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또 미국 식민지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닐라에 스페인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데 갑자기 무장 괴한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검은 가방에다가 무기 같은 걸 잔뜩 넣고 그 M16 소총을 어깨에 메고 선글라스 딱 끼고 군복 복장을 한 거예요. 전투복 같은. 그러면서 버스에 올라타서 중국인 관광버스에 탄 거죠. 관광버스에 타가지고 그 버스 기사한테 총을 겨누면서 저기 어디 광장으로 가자.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무슨 운동장 같은 커다란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그런 본부석 있고 넓은 그 운동장 같은 데를 가는데 거기가 그
그랜드 리잘 파크라고 큐리노 그랜드 파크라고 네.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열리는 네. 그런 데요. 우리나라 막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처럼 네. 널찍한 곳에. 그래서 글로 가자고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버스를 노린 이유도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됐다 하면 그게 더 많은 그 관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자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이 탄 버스를 노렸어요.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거기다 갖다 파크에 세우라고 하고선 거기다가 창문에다가 자기 요구 사항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보면 이분이 이제 현직 경찰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파면을 당한 거예요. 네. 이분이 그 1986년도에는 마약 그 운전하는 그 트럭을 잡아가지고 네. 상을 받기도 하고 네. 최고의 경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네.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왜 파면이 됐을까요? 퇴직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네. 그 마약 소지 용의자들한테 네. 20만 불을 내놔라 네. 라고 해서 공갈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 마약 사범들한테 네. 돈을 요구했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씌운 건 자기 말로 이제 혐의가 씌워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기소가 돼서 파면이 됐는데 결국에는 재판에 갖고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씌워졌다고 볼 수 있죠. 야, 근데 진짜 억울하겠네요. 퇴직 1년 전에. 그렇죠. 네. 성실히 근무하던 경찰관이. 그러니까 최고의 경찰관이었다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복직을 시켜줘라라고 옴부즈만 사무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네. 옴부즈만 사무실은 이제 그런 자기의 민원이나 네. 그런 억울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곳인데 네. 거기다 소청했지만 1년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그 옴부즈만 사무실에 있는 네. 담당관 심사하는 사람이 네.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멘도사 경감이라는 사람인데 멘도사 경감한테 내가 너를 복직시켜줄 테니 네. 돈을 얼마 내놔라. 그런데 멘도사 경감은 아니 내가 잘못한 정당하게 게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 왜 돈을 주냐. 그러면서 이제 시간만 끌어지고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했던 이 당시 거죠. 필리핀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건데 네. 그 밖에다가 붙여서 나를 복직시켜라. 뭐 이렇게 하는 종이를 네. 유리창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경찰청에서는 이제 가서 그 예부 경정이라는 사람을 협상가로 내보냅니다. 예부가 경정. 이 당시에 또 협상가가 있었네요. 필리핀도 일단 누군가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예부가 경정이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협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네. 협상을 하라고 하니까 간 것 같아요. 네. 가서 내가 예부가 경정이다 하니까 이 사람은 경감이면 그 한 계급이 더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경찰 인질범이 오히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자기보다 높은 계급자가 그 와중에 오니까. 또 계급은 또 따지네요. 그러니까 총 들고 이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건 버린 게 아닌 거죠. 아니고 자기가 이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라서 조직에 대한 예의도 있고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인사까지 인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예부가 경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기도 조직 생활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걸 겪어본 적이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예의 바르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동정심이 갔더라는 거예요. 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고 사실은 뭐 이 정도로 협상하고 얘기 잘 되면 이건 좋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이제 그런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이쪽 시장 측에서는 그 말이야 경찰 지금 그렇게 자기 불만 있다고 인질 사건 벌이는 거 들어주면 이 다음에 또 경찰관들 불만 있을 때마다 인질 잡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 뭐 그런 차원에서 네. 안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네네. 이게 시간이 점점 이제 끌어지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그 멘도사 경감의 형도 현직 경찰관인 거예요. 근데 마침 다 경찰이에요. 예. 형제가 경찰관인데 마침 그날이 이제 비번 날이어서 집에 쉬고 있다가 막 TV 그 방송에 나오니까 그냥 설렁설렁 사복 입고 슬래퍼 신고 사복이라는 것도 그냥 티셔츠에 반팔 뭐 이렇게 갖고 완전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마냥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배도 많이 나왔어요. 딱 보면 누나 정말 동네 장사하는 아저씨야. 근데 설렁설렁 왔는데 당신 뭐야 이렇게 보니까 총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총을 뺏은 거예요. 나중에 나 현직 경찰이다 어쩌고 했는데도 일단은 총을 뺏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장 측에서는 전혀 뭐라는 답변도 없이 시간만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측에서
그 형을 통해서 네. 동생을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형이 통화를 하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앞에서 그 제3중재자라는 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경찰하고 당사자 말고 뭐 가족이나 애인이나 네. 이런 끼어드는 사람들 다 제3중재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가급적 제3중재자는 네. 개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흥분을 좀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는 센스죠. 그때는 술 많이 안 하셨던 날인가 봐요. 멀쩡했어요. 네. 그래서 감정을 낮추는데 처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차분하게. 네. 근데 더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라든가 전 애인이라든가 안 좋다 그랬는데 형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해준 것 자체가 약간은 실수죠. 그래서 형이 어쨌든 설득은 이제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도 멘도사 경감은 일단 나를 복직시킨다는 문서를 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 형도 여기다 얘기해보겠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필리핀 경찰에서 또 형이 설득해도 별로 안 되니까 이번엔 전술을 바꿔가지고 형을 체포하자. 인질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서 형을 체포해버리자. 이것도 되게 대책이 없네요. 형을 왜 갑자기 형을 체포해요? 네. 제가 사람이 어려운 때 닥쳐봐야 그 사람의 본성이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고스톱 쳐봐야 되고 저번에 뭐 술 마셔봐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라도 위기에 빠져봐야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필리핀도 죄송하지만 이제 그 나라의 그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왜 갑자기 저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 공범으로 몰아서 또 톤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글로 보내버리라는데 거기가 완전 마약쟁이에다가 범죄자들 사는 소굴인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위험한 동네인 거예요. 영도 경찰관이니까 너무 잘 알죠. 네, 자기가 톤도에 가면 그냥 뒷골목에서 총 맞아 죽는다. 안 간다고 막 난리치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막 그냥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개 끌듯이 그냥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다 그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 방송이 되는데 관광버스는 그거 보면 TV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 TV로 다 방송이 되니까 멘도사 경감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이게 극도로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봉쇄하고 차단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네. 정보 우위에 서야 된다고. TV를 껐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TV 같은 것들이 방송이 못 되게 전파를 차단한다든가 뭐 물리적으로 이런 호텔 같은 데면 끊으면 되지만 버스니까 전파 차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자들한테 이런 걸 방송 못 하도록 언론 통제를 한다든가 뭔가는 해서 그런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고스란히 멘도사 경감한테 다 생중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하지 말으라고.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로 전에 사실 그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로컬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어떻게 그 멘도사 경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전화를 해서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라디오랑 생방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됐는데 저쪽 옴부즈만 오피스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다. 그러니까 라디오 DJ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경감님,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플랜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전까지는 철석까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가 DJ가 물어보니까 플랜?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인지를 다 죽여버리겠다. 한 시간에 한 명씩 죽여버리고 제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아예 무계획이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인질범하고 말을 섞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살기도 하려는 아주머니한테도 아유 애들을 생각해야지. 애들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물으면 그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애들? 내가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보지? 그러면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같이 들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함부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섞는 게 위험한 건데 이 라디오 DJ가 그냥 물어보고 자꾸 하니까 플랜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고 언제 뭐 죽이고 뭐 하고 뭐 그런데 경찰에서는 라디오 방송으로 이게 그 멘도사의 얘기가 전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활동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러다 중간에 사실은 이제
그 필리핀 같으면 지자체적이라서 우리나라처럼 국가 경찰이 아니라 네. 시장 산하에 경찰 소방 이런 게 다 있어서 시장 지시를 받아요. 네. 근데 시장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중간에 하다가 밥 먹으러 갑니다. 중국 식당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지금 우리 세월호 터진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난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갖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또 카메라 기자는 기자들대로 막 경찰이 하는 거 다 찍고 돌아다니는데 저격수를 배치하잖아요. 네. 스나이퍼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가서 다 찍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TV 버스 안에 TV로 다 볼 텐데. 딱 보면서 저 저격수들 치우라고 니네 지금 나 죽이려고 하냐고 인질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엉망진창이네요. 라디오 생방 나가는 건 또 정부에서 모르고 있고 네, 경찰에서 TV 다 나가고 그리고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작전.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복직을 시켜달라고 하면 네. 일단은 복직을 시켜준다는 서류 같은 걸 주고 네. 그다음에 나오면 인질극을 벌인 책임이 있잖아요. 네. 이 책임을 물어서 다시 파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일단은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사람을 있네요. 살려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격리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뭐 이 다음에 일어날 문제는 또 그때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이걸 들어주게 되면 경찰관들이 다 그렇게 하진 또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뭐 억울하게 또 파면당한 경찰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패 시스템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지. 네, 맞아요. 여기서 왜 갑자기 정의를 세우냐고. 딴 데는 다 부패했는데. 아니 형은 왜 끌고 가냐고. 그게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래서 이제 형 끌고 간다 하니까 이런저런 게 다 복합적으로 쌓이고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흘러서 아침에 인질을 잡았는데 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에도 많이 한계가 왔고. 그렇죠. 사실 멘도사 경감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게 그 아까 애부가 경정이 왔을 때도 예의를 표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애부가 경정한테 나이든 할머니 그다음 아저씨 몇 명 인질을 석방을 합니다. 애기들하고 자기 선의를 보여줘요. 네네. 중간에 그냥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몇 명 석방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사실은 그런 것만 잘 되지면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위기 대응에 대한 기본 컨셉이 전혀 없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난제로 끌고 간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형이 이제 실제로 경찰의 차에 체포가 돼서 타고 막 울부짖고 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네, 완전 꼭지가 멘도사 경감이 화가 머리 꼭지 끝까지 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해요. 인질들한테. 총을 탕탕탕 쐈어요, 실제로. 사람한테 쐈어요? 인질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머.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 빨리 특공대라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그 사태를 봐서 만약에 우리가 타협을 안 할 거라고 시장이 얘기를 했다면 그때부터 이미 강경 진압을 준비를 해야 돼요. 무력 진압을. 그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들어줄 건데. 아니면 들어줄 거라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사실 특공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만약의 사태. 근데 그 총소리가 났는데도 특공대가 진입을 안 해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던 거야. 그 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뭐 사진이나 찍고 있었겠죠 또.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인질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서 이제 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갖고 특공대가 옆에 가서 이제 유리창을 해머로 막 깨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고속버스 유리가 강화 유리예요.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앞만 때려도 잘 안 깨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때리다가 놓쳐. 그래갖고 그 망치가 구멍 난 대로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깰 도구가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멘도사 경감은 격분해갖고 또 밖에다 막 총질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철수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한번 갔을 때 이제 그 수면 가스를 쏘자. 그래서 그 버스 유리창 안으로 수면 가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최류 가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고슴도치 굴처럼 만들어 갖고 못 견디게 해서 빠져나오면 그때 쏠라고. 근데 그때 총을 쐈어도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던 인질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막탄, 체류탄이 들어오니까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콜록콜록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멘도사 경감이 가서 확인 사살. 그럼 멘도사 경감은 이미 다 죽였던 거예요? 자긴 다 죽인다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척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콜록콜록 소리 내니까 가서 더 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반이라는 여자 인질은 그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그걸 기침을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독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경찰이 사람을 더 맞으면 더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멘도사 경감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저격수가 사서 사살을 했거든요. 아니 그 처음에 협상가가 가서 예의를 갖추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뭐 복직시켜주겠다 얘기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뒤에 나중에 뭐 진짜 인질범 사건으로 파면을 다시 하든지 하면 될 거를 그 중국인 몇십 명이 있는 걸 다 죽이고 이게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그리고 수가 있죠? 제가 그동안 이제 조금씩 얘기했던 기본 협상의 ABC들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봉쇄하고 차단하고 정보 우위에 수도록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제3중재자 투입하지 말고 네. 그리고 흥분된 거를 가라앉히도록 이렇게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현실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앱솔루트 노를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노. 그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면 대화로 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여지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력해볼게, 알아볼게, 알았어. 그렇게 네 입장은 이해해. 이렇게 자꾸 여지를 남겨두면서 가야 저 사람하고 대화 채널이 이어지는데 네. 시장이 뭐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제가 봐서는 멘도사 경감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고 그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인질도 많이 석방했고 그런데 그 반대로 가다 보니까 네. 형을 그렇게 하는 거에서 신경을 더 자극하고 네. 그리고 전혀 불성실하게 임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DJ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부추기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쌓여서 사실 그날 아침에 갈 때는 멘도사 경감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비극 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게 2010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2010년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 네. 이거 중국 관광객들이 다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또 난리가 났었겠네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 그렇겠죠. 외교적인 문제도 그러니까요. 되죠. 지금도 필리핀하고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제 필리핀의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거기 하는 거 보면 뭐 마약 그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을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뭐 3,000명 이상 죽었고 네. 그걸 보고 나서 뭐 수만 명의 지금 마약 사범들이 자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인권 단체랑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좀 지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냐? 네.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필리핀 사정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보면 아직 좀 선진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뭐 제일 쉬운 방법은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네.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은 그냥 힘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난 걸 쭉 복기를 해보면 전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고 뭐 사람 심리라든가 또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네. 이런 게 전혀 공유가 안 돼 있고 경찰관들한테 교육이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언론이나 일반 시민도 컨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아무리 특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많이 봐도 뭐 이번에 터널이나 아니면 더 테러 라이브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보면은 언론 단체에서는 자기네를 이번에 시청률도 그렇고 자기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막 아주 그냥 야비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시청률 올릴 생각만 하고 그거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망쳐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국가적인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언론도 교육을 못 받고 컨셉이 없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자살 문제도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그 자살 사건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유명인이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디테일을 보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같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하고 이제 모방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 이은주 씨도 그랬고 이은주 씨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죽으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걸 너무 자세히 보도하지도 말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말고 또 그걸 영웅시하면 안 돼요. 그 영웅시에서 이렇게
미화해서 포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좀 그렇게 포장하더라고요. 보면 이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고 막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도 제가도 얘기했지만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한 사람이 감으로 해서 주변의 가족들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해야지 뭐 그 사람 미화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론 이제 사회가 못 지켜준 책임도 있지만 그리고 그 사실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죽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걸 극복한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같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그 서구 사회도 일본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 단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언론하고 접촉해서 언론을 교육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아직 몰라서 그런 거고요. 미디어 가이드라인 이거 진짜 괜찮네요. 나와 있긴 합니다. 자살예방협회 이런 데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책임을 공감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보도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 사건 때도 터졌을 때 보면 그 인질범하고 자기들이 인터뷰 달라고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맞아요. 지나가서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냥. 경찰하고 막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 자칫해서 기자들도 다칠 수가 있어요. 총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러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죠. 흥분시키기 때문에. 흥분시키고. 그래서 본인들의 특종만을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야 되겠고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도 그런데 미디어인데 요즘은 저는 SNS 이런 게 더 무서워요. 그것도 무섭죠. 그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얼마 전에 뭐 스크린도어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게 외국이면 이랬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뭔가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막 사진 찍고 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 보면서 전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의 그늘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정말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막 악을 발현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필리핀도 그렇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보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해보셨어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네네. 이런 걸 해보면 하다가 그 맵팩이라고 반칙 쓰는 거 있어요. 해킹해가지고 막 물량을 막 엄청나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원래 맵이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반칙 쓰고 막 욕하고 하는 건 다 초딩들이에요. 10시 딱 지나고 나면 깨끗해져. 거기가 욕도 안 하고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 이게 어리고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막말하고 하는 것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쵸. 양식적으로. 마음에 어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 내면 아이가 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꾸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저도 뭐 제3중재자부터 해서 지금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라는 통계에서 이제 감정 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 종합적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늘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이나 작은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현명하게 할 건지에 대한 약간의 팁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좀 더 똑똑해지기를 많이 똑똑해지시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뭐 말씀하시는 거 많이 이제 알아듣고 있잖아요. 많이 알아들었죠? 제3중재자 아까 막 먼저 치고 막 반 전문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래놓고 또 이제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후기란에다가 여러 가지 갈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좀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최고의 협상 전문가 황 교수님과 또 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아무래도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나니까요. 그렇죠. 풀릴 수 있겠죠. 여러분 후기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버스 인질 사건 오늘도 황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